만하지 않는 이곳 법원청사에서 차를 강의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들어와서 법원장님실에 들어갔을 때 법원장님께서 저희를 앉히고 다관에 차를 넣고 그리고 물을 넣어서 차를 정성스레 달여서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잠시 제가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500년 전에 조선시대 자원부에서는 날마다 일을 집행하기 전에 차를 마셔서 정신을 맑게 하여서 업무를 하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니 법원장님께서 몸소 차를 우리시어 그 옛날 자원부를 직접 하고 계심을 볼 때 차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차를 또 건강과 차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와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는 것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차라고 하면은 식사 후나 여가시에 즐겨 마시는 기호 음료를 우리가 일어서 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류를 함유한 비알코올성 기호음료를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호음료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세계의 3대 기호음료가 차, 커피, 코코아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가 되면은 화적 음료가 들어옵니다. 소위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오렌지 주스입니다. 왜냐하면 광고와 같이 따봉 하는 광고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오렌지 주스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 처음으로 가정 음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차, 커피, 코코아, 과즙 음료는 세계 4대 기호음료가 이르러서 지금은 온갖 과일의 주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있어서는 이 기호음료인 차가 단순한 기호음료에서 건강음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에 타임지지에서 10대 건강식품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포도주가 몸에 좋다더라, 마늘이 좋다더라, 시금치가 좋다더라, 귀리가 좋다더라, 블루베리, 브로콜리 뭐 등등 있었죠. 이런 그 10대 건강식품 가운데 하나가 녹차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차가 건강식품으로서 전환함으로써 21세기에서는 기호음료에서 건강음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서는 단순한 마실거리의 기호음료에서 차라는 개념의 문화 콘텐츠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IQ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머리만 좋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무슨 시대죠? EQ 시대였습니다. 감성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 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냐? CQ 시대입니다. C란 무엇이냐? 칼처, 문화 개념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견주었을 때 무엇이 떨어집니까? 5,000년의 유구한 역사와 300년의 역사는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가 없는 나라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라는 것이 과거의 우리 문화 속에서 어떻게 존재했으며 이것을 이 시점에서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와 더불어서 옹고지신하여서 새로운 문화로 창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적인 개념으로
차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차라는 것은 무엇인가? 차라고 하는 것은 다년생 상록수인 차나무의 새싹과 어린 잎을 원료로 하여서 다양한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건물질이다. 보통 차가 수분 함량이 원래 차잎이 75% 내지 78%의 수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차잎은 최하 4 내지 6%의 차잎을 갖고 있습니다. 수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라있는 물질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학명은 카멜리아 시넨시스 린네 오토푼스이고요. 이 학명을 가진 것만이 차나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학명을 가지지 않는 것은 즉 차와 유사한 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가운데에서는 차를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모본당님처럼 차를 수년간 하신 분도 계시겠는데 만약에 보이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운남에서 자생하는 대육종의 차 카멜리아 시넨시스 종인 것만이 보이차라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카멜리아 시넨시스 오토푼스가 아닌 운남에서 자라는 비슷한 걸 가지고 보이차를 만들었을 때는 진짜 보이차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나라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중국차, 홍차, 다양한 제품들의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제가 금방 말했듯이 카멜리아 시넨시스 오토푼스가 만든 것만이 차라고 하면 도대체 차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을 차라고 하는가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차라고 하는 정통차, 동그라미 친 정통차가 있고 니언을 붙인 전통차가 있습니다. 전통차란 그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마실거리로 마셔오던 차들을 다 전통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동그라미를 친 정통차라는 것은 차나무의 순이나 가지고 만든 것만을 차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차나무 잎하고 차나무 순을 가지고 만들지 않는 차는 뭐라고 하느냐? 차나무 대신에 먹기 때문에 대용차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잎차라든지 뽕잎차 같은 것은 차나무가 아니고 감나무에서, 그죠? 뽕나무에서 만드는 잎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다 대용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차나무의 차잎을 차출한 그것만이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녹차도 되고 중국차도 되고 홍차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꽃을 넣으면 자스민차도 되고 다양한 차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콩을 가지고도 우리가 된장을 만들고 청국장을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똑같은 차나무를 가지고도 녹차를 만들고 홍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적재적소의 정확한 재료를 가지고 그 차를 만들었을 때만이 가장 좋은 맛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러한 차는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는가? 보통 우리가 BC 2700년 신농 황제 시대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농 황제는 보통 우리가 염제, 불을 처음으로 사용한 황제이고 농사를 처음으로 짓게 만드는 황제이고 그 다음에 이 황제가 모든 야생의 풀을 이렇게 직접 뜯어서 잡숴보시고 먹는 것인지 먹지 못하는 것인지 하는 식견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만드실 때 독초를 잡숫고 굉장히 해독이 안 돼서 고생을 하실 때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니 어떤 풀을 먹었을 때, 타려 먹었을 때 그것이 해독이 되더라. 그것을 알아보니까 지금의 차나무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몸에 해독작용이 있고 몸에 유익한 것이로구나. 잠을 쫓게 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약 5,000년의 역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로 문헌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BC 59년의 전환시대 때입니다. 이 전환시대 때에 동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노예매매 문서입니다. 이 노예매매 문서에 왕포라는 노예가 하는 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보통 이 노예매매 문서는 이 노예를 할 때 이 노예는 밥을 잘하는 거, 반찬을 잘하는 참모다. 그죠? 옷을 잘하는, 그죠? 친모다. 이렇게 이제 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왕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써놓기를 왕포는 무양에 가서 차를 사오고 손님이 오면 차를 다리내고 다구를 정리해 놓는 노예다.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환시대 때 이미 손님이 오면 차를 다려내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나무가 도대체가 2700년생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보면 이 자나무 가지고 짝계에서 굉장한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나는 것이 중국에서도 나고 인도에서도 나고 다양한 곳이 나는데 인도와 중국이 이렇게 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자나무하고 중국에 있는 자나무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원설입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원래부터 중국 여기가 옛날부터 차가 있었는데 이것이 쭉 건너가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우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지금 보이는 저 자나무가 2700년 된 자나무입니다. 청가채에서 2700년 된 자나무가 발견됨으로써 원래 중국에 자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인도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일본, 스리랑카 이렇게 다 건너갔구나 하는 이런 설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종식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도 보면 같은 배추를 심어놔도 고냉지에 두면 어떻습니까? 쪼그러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차들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이 이 2700년 자나무로 인하여서 종식이 되었습니다. 2700년 자나무는 사람이 이렇게 아람들이 알아도 될 큰 정도의 자나무인데요. 저희들이 이곳에 찾아가다가 길이 너무 험해서 가지를 못했는데요. 어찌나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 나무를 만져 사서 자인들이 자나무가 고사 직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지금 제가 금방 말한 이 청가채는 이무, 보이차를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건데요. 이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혹급의 차가 나던 곳입니다. 요거는 인간이 1800년 된 자나무인데 인간이 심어서 제일 오래된 자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배형 고수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재배형 고수차로 차를 만들었을 때, 보이차를 만들었을 때 좋은 보이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것들은 보면 지금 저기 보면 위와 아래를 보면 같은 자나무인데도 위에는 교목이고요. 밑에는 관목인데요. 교목도 저렇게 두면은 밑으로 자르면 관목처럼 저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가만히 두면 차가 저렇게 높이 자랍니다. 그런데 전지를 하여서 따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하동에 차를 만드시러 가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있는 차들 관목차들입니다.
차나무는 크게 4개로 나눕니다. 아까 이런선의 그 차나무가 작은 중국종, 소엽종, 잎이 큰 대엽종, 인도 아삼종, 미얀마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차들은 대부분 중국산 소엽종의 차들이고 그 다음에 하동, 악양 저쪽에 있는 차들은 군체종 이렇게 야부기다 정도 있지만 재래종들이 많고요. 그 다음 보성에 있는 쪽들은 일본 사람들이 갖다 심어놓은 야부기다종이 많습니다. 자, 차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이 차밭은 제주도에 있는 차밭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차밭이고요. 저 뒤에 크게 써 있는 저 차나무들도 보면은 가만히 두면은 저렇게 자라게 됩니다. 요거는 보성입니다. 그죠? 보성에 있는 대한다역의 차나무입니다. 대한다역의 차나무인데 요것들은 주로 야부기다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성차와 하동차를 보면은 보성차가 수분 함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를 만들 때도 하동과 보성의 같은 덕금차를 만들 때도 만드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일본의 후지산이 뒤에 보이죠. 일본의 차밭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딱 잘라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요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차나무인데 저 뒤에 서 있는 차나무는 가만히 이렇게 전지를 해서 자르지 않으면 저렇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크면은 차를 따기가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전지를 하고 그 다음에 차잎도 옆으로 번져서 많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잘라놓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손으로 딸 때는 이렇게 짜는데요. 사실은 저 많은 차를 손으로 딸 수가 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볼을 만들어 놓기는 양쪽에 두 사람이 잡고 기계 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차를 이렇게 잡수시고 딱 이렇게 차 다 먹고 난 차잎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손으로 딴 것은 꼭지가 딱딱딱 붙어 있습니다. 기계로 딴 차들은 어떻습니까? 카팅이 돼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 날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으로 딴 것인지 아니면 기계로 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동에 있는 야생 차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손으로 딸 수밖에 없겠지요. 하동에도 지금은 골을 만들어서 기계 채달을 할 수 있게 많이 해 놓았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한 몇 년 전에 천년대 하동에 천년된 차나무가 있어서 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TV에서 굉장히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요 차나무에서 딱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차나무는 도심다운에 있는 키가 제일 큰 차나무입니다. 근데 이게 천년된 차나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매스메디아가 말하는 것이 다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나무는 4m 20cm쯤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고, 키가 제일 큰 차나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지금 밀양에 있는 손씨 가문에 있는 차밭인데 차나무인데요. 이것도 TV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우리 제사 지낼 때 있잖아요. 초원, 아은, 종은, 그 다음에 유식, 그 다음 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헌다 할 때 보통 차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그 재래에 차를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때 밀양 손씨 가문에서는 이 600년 된 차나무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그때 났습니다. 그렇죠? 혹시 밀양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손씨 가문에 가보시면 이 차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나무는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전반적인 차나무를 보셨고요. 이 차나무는 아까도 말했지만 학명이 카멜리아 시넨시스 린네 오토푼수라고 그랬습니다. 산다과에 속하고 보통
상록 감목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늘 푸른 잎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딱 보면 꽃하고 열매가 서로 만납니다. 그래서 열매실 꽃화, 열매와 꽃이 서로 만나는 나무다. 실화상봉수다. 보통 상사화 같은 경우는 잎하고 꽃이 절대로 안 만납니다. 꽃이 먼저 딱 피고 나면 지면 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로 안 만나는, 우리가 뭐라 합니까? 혼자 좋아하는 걸 상사병 걸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 자나무는 꽃과 열매가 반드시 만나고 작년에 꽃핀 자리에 올해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근성이라고 합니다. 위에 지금 나무가, 자나무가 조그만한데 그 4배쯤 되게 뿌리가 밑으로 쫙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저것을 호도나무 뿌리를 닮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 자나무를 옮겨 심으면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옮겨 심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늘 푸른 한결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가문을 번창시키고 자식을 놓고 그 다음에 옮겨 심지 않고 한 집안에 뿌리를 내리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차를 우리 조상들은 혼례에 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갈 때 반드시 차를 가져가서 사당에다가 올리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집에 시집을 와서 가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문을 번창시키고 자손을 잘 번창시키고 자손을 놓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심남에도 보면 보통 초하루와 보름, 상망에 종소는 향을 피우고 종부는 차를 달여서 딱 올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에도.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혼례 때 반드시 차를 가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아침 저녁 I love you 하지만은 우리는 그저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뺑긋합니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의 전통 혼례를 딱 보면 기러기를, 사위가 기러기를 들고 가서 장모님에게 딱 놓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님 저에게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인사를 합니다. 전통 혼례 때 기러기 갖고 가는 거 보셨죠? 네, 왜 그렇게 할까요? 초가을에, 초겨울에 기러기 날아가는 걸 보셨습니까? 대장 기러기 한 마리 딱 가고 뒤에 줄을 딱 서서 그대로 착 갑니다. 그 말은 장모님, 나에게 당신의 딸을 주면 내가 가소를 이렇게 잘 정렬해서 잘 다스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러기는 재혼을 안 합니다. 일편단심 당신의 딸을 모시고 살 것이니 나를 믿고 당신의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기러기를 갖고 가서 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우리 결혼할 때 친구들이 오리 2마리를 선물을 합니다. 사이좋게 잘 살아라. 이러면서 침대에 오리 2마리 딱 놔둡니다. 오리는 부모를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버릇이 좋지 않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개자식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개는 부모를 모릅니다. 아래 위를 모릅니다. 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러기 대신에 오리를, 문화를 모르니까 오리를 친구에게 아이고 잘 살아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은유적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불상사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그런 문화 콘텐츠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실제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자나무는 이렇게 성장 조건이 산성을 선호하고 햇빛을 좋아하고 강한 햇빛을 싫어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추위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습기를 좋아하고 지나친 물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차나무는 어떠냐면 토양 수분이 충분하고 대기 습도도 중요하고 3대 습도가 80쯤 되는 이런 곳에 차나무가 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 북위 33도, 39와 36도 오부 사이에 김제, 함양, 울산에서 제주도까지 차가 자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파란 초록 동그라미를 지난 저곳이 하동이고 보성이고 제주인 것입니다. 이곳이 주로 차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경고인 김해에서도 차가 납니다. 근데 김해에서 나는 차는 수로의 왕비 허한우가 인도에서 올 때 차씨를 가져왔다 이랬습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것은 아쌈종이 많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고 중국에서는 지금 표를 해놓은 이 네 지구에서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중국차이라면은 우리나라 녹차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는 다 중국 차들만 만드는 줄 아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 생산부에서 생산되는 차의 70%가 녹차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그 외의 차는 30%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차의 소비량이 가장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녹차가 몸에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차도 물론 몸에 좋지만 그 가운데서도 녹차가 가장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차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차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차의 색과 향과 맛이 달라집니다. 차를 만들 때는 발효 정도에 따라서 차를 만들고 또 제조 방법에 따라서 만들고 그 다음에 찻잎을 언제 땄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먼저 차의 발효라 이렇게 말하면은 효소 발효가 있습니다. 찻잎을 딱 따는 순간에 차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옥시타제라는 효소가 이렇게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옛날에 이 차를 공부한 사람들은 거기에 미생물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발효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적당한 수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 적당한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당한 균이 작용했을 때 발효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유산균 같은 것은 그 안에 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에 이렇게 변하는 것은 균이 작용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효라는 말을 썼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균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폴리페놀 옥시다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는 산화라 말을 해야 맞는데요. 이미 학회에서 이것을 발효라고 공식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산화란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차의 발효다. 차의 발효는 이꼴은 산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미생물 발효, 보이차, 흑차류 같은 것들은 미생물이 작용해서 만드는 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발효차는 아까 폴리페놀 옥시다제라는 것이 이렇게 산화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뜨거운 솥에 탁 넣어서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새파랗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녹차 계열이 보통 비발효차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솥에다가 딱 뜯으면 부초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전기에다가 딱 치면은 정제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솥에 덮는 거하고 전기에 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솥에 덮는 것은 맛과 향이 좋습니다. 땅콩을
찌는 거하고 땅콩을 볶는 거하고 어느 것이 고소합니까? 볶는 것이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덮어서 만든 차는 맛과 향이 좋고요. 쪄서 만드는 것은 색깔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덮어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은 무초차가 많고 일본은 정제차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거의 무초차를 만드는 경우가 적고요. 전기를 쪄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킬 때 솥에서 덮어 가지고 고소한 맛을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색을 즐깁니다. 중국 사람은 향을 즐깁니다. 중국의 차들은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맛을 즐깁니다. 그래서 차를 품평할 때도 우리는 맛의 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온갖 데다가 맛을 다 붙입니다. 그죠? 아, 저거 참, 어떻습니까? 싱거운 놈, 저놈 되게 짭대, 이래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맛을 굉장히 즐기는 민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분 발효차는 따가지고 바로 덮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시들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탁 덮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 지나다가 덮고, 그 다음에 20% 지나서 40%, 50% 시들리게 가지고 뒤에 덮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늦게 되면 어떻습니까? 색깔이 짙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차 같은 경우는 전혀 덮지도 찌지도 안 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색깔이 그대로 산화가 다 되는 거예요. 후발효차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덮어가지고 뒤에 미생물이 자동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또 미생물을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차입니다. 자, 차의 발효에서 색에 관련된 정보는 뭐냐면은 처음에 무색인데요. 무색인데도 이렇게 탁 따면은 황색으로 변합니다. 이 데아플라빈, 데아라는 말은 라틴 말로 차라는 뜻이거든요. 플라빈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녹색이 되죠. 데아플라빈이 산화축하게 되면은 데아루비킨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녹차같이 파랑차가 가만히 자꾸 가면 뭐가 됩니까? 루비가 빨간색이잖아요. 빨간 차가 뭡니까? 홍차로 이렇게 변해간다. 그것이 더 대촉감이 되면 보이차같이 다갈색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색깔이 왼쪽에 옅은 색에서부터 점점 짙은 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녹차가 그러면 말만 하고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도대체 뭐냐 이러면 여기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잎차라고 그럽니다. 차이파리가 그대로 있는 것을 섞어가지고 우려서 먹으면은 왼쪽처럼 저렇게 되고요. 이렇게 우려서 먹으면 차 속에 들어있는 차의 영양소를 60 내지 65%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다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숫가루처럼 싹 갈아서 가루차를 만들어서 거품을 내어서 먹으면은 100%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미숫가루처럼 가루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100% 먹을 수 있는 녹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녹차 보면 위에는 중국차 형태들이 나오는 것이고 중국차, 녹차의 색깔들입니다. 그죠? 이것도 중국차인데요. 자, 색깔이 짙은 것은 잎이 어떻느냐 하면은 열인 잎으로 하면은 색깔이 열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찻잎이 아니고 모든 잎들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 짙은 색으로 녹음이 짙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찻잎파리도 저렇게 큰 잎을 하게 되면은 색깔이 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차를 우렸을 때 똑같은 양을 넣고 똑같이 우렸는데 색깔이 엷은 색도 있고 색깔이 짙은 색이 나오면 이것은 좀 큰 잎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발효차들은 얼마나 부분적으로 발효시키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죠. 그쵸?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엷은 색에서부터 점점 짙은 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홍차는 아까 85% 내지 90% 발효시킨 차라고 했습니다. 제일 왼쪽의 차는 CTC입니다. 그죠? 자, 저쪽에 오른쪽의 차는 황금색이 납니다. 그죠? 지금 중국에서 가장 비싼 차가 금준비라고 합니다. 금색이 나잖아요. 그죠? 저런 좋은 차들은 색깔이 저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차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보이차는 가운데 차는 보이산차라고 합니다. 덩어리차가 아닙니다. 그죠? 왼쪽과 오른쪽은 덩어리차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왼쪽은 보이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은 보이숙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찻잎을 따서 덮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보이차는 햇빛에 말려야 됩니다. 햇빛에. 건조를 햇빛에 해가지고 나머지 기계에 말리면 안 되고 햇빛에 말린 다음에 이것을 다시 전기를 쪼아가지고 덩어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생차가 되는 것입니다. 자, 햇빛에 말린 거와 기계로 말린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아마 여기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요. 여성분들은 잘 알 겁니다. 고추를 태양초 고추, 태양에 말린 고추하고 기계에 말린 고추하고 맛이 다른 것처럼 태양초 고추처럼 신선한 태양의 열을 받아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우렸을 때 맛이 굉장히 풍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왼쪽의 차는 오른쪽의 차는 어떻느냐 하면 요 왼쪽의 차를 이렇게 가만히 두면은 세월이 가만히 두면은 기온이 따라서 적당한 습도, 외부에 따른 습도도 붙고 그 다음에 또 덥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메주를 만들어가 딱 갈아 놓으면 거기에 균이 생긴처럼 저 속에서 파실려서 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한 30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익어서 굉장히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이차 우리가 호급, 인급 이런 것은 자연산화되어서 익어간 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익히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만히 두어서 저절로 익혀지는 것을 건창이라고 해요. 그냥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두니까 하대 세월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적당한 속도를 좀 주고 적당한 온도를 주어서 빨리 익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에 넣어가 딱 돌리가 사흘 만에 다 익는 것처럼 익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당하게 익히도록 만든 것이 섭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섭창을 잘못 만들면 보이차를 먹을 때 지푸레기 냄새가 난다든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차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오래 익으면 숙병이라고 노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1973년도에 오른쪽처럼 미리 균을 넣어가지고 자, 어떻게 하냐 만들어서 햇빛에 말린 것을 갖다가 다 이제 쌓아 놓습니다. 쌓아가지고 미리 온도와 습도와 물을 뿌려가지고 그 안에서 균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악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균이 미리 먹을 수 있도록 딱 만들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숙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숙병은 빨리 먹을 수 있는 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숙병을 사실 때에는 반드시 큰 차창의 차를 사셔야 됩니다. 작은 차창의 차를 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숙병을 만들 때는 적어도 10톤 이상을 만들어야 제대로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을 끓이면
큰 가마솥에 끓여야 맛이 있지 조그마한 냄비에 끓이면 맛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보이차는 보이 숙병은 10톤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된 맛이 납니다. 그래서 큰 차창의 숙병을 반드시 사야 됩니다. 보이 생병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큰 곳에서는 많이 만들면 이 운남 지역은 스콜이라는 비가 옵니다. 스콜 아시죠? 그러면 이 많은 차를 어떻게 다 들립니까? 못 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비닐을 치는 거예요. 비닐을 쳐서 그냥 비를 막는 거예요. 햇빛을 직접 받지 못하고 비닐을 통해서 맞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어떻게 하느냐? 잘 만드는 집에 어찌해야 됩니까? 자그마한 집에서 사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파리채로 만드는 것은 잎차, 가루로 만드는 것은 가루차, 덩어리로 만드는 것은 떡차라고 얘기해요. 이 우리나라에 떡차를 만드는 것은 4세기의 무덤에서 이런 떡차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 이런 떡차를 먹기 때문에 재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가루차는 보통 잎을 넣고 거푸기 같은 것을 저어서 넣고 먹습니다. 그 다음에 따는 시기에 따라서 먼저 딴 차를 천물차, 우전 전후에 딴 차를 우전차, 그 다음 딴 차를 세작, 그 다음 딴 차를 중작, 대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딴 차를 천물차, 두 번째 딴 차를 두물차, 세물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를 어떻게 마시는지. 녹차는 아까 이렇게 마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홍차를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홍차는 다양한 차가 있는데도요, 차그릇이 나팔꽃같이 이렇게 벌어진 것은 홍차잔입니다. 근데 깊이가 떨어진 잔은 커피잔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찻잔을 봤을 때 이 나팔꽃이 왜 이렇게 벌어졌나? 이건 전부 홍차잔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국 차는 잔이 작습니다. 왜 잔이 작으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중국에 여행을 가면 차 파는 차관에 갑니다. 그러면 차를 막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시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나는 이제 그만 마십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찻잔을 들어서 딱 잔을 엎어 놓으면 나는 이제 차를 안 마십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는 차와 먹게 되는 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와 건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 속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폴리페놀, 카테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폴리페놀, 카테킨, 그 다음에 EGCG. 이것이 차의 중요한 성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에 있어서 양리 효과가 항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항균 작용도 있고, 항산화 작용도 있고, 구취 및 악취 제거도 있고, 그 다음에 체지방 감소 및 다이어트 효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테킨의 양리작용으로서 체지방 감소 및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동의대학교 계시는 최성희 박사님께서 지혜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료 지 두 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군에게는 사료와 생수를 주고 한 군에게는 사료와 녹차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달이 딱 지나니까 한 달 지날 때부터는 차이가 조금씩 나더니 두 달이 지나니까 어찌 됐다고요? 차이가 많이 나면서 체중이 감소된다는 그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 박사께서 뚱땡이 있게 실험을 했습니다. 했더니 최 박사가 했더니 두 달 뒤에 복부 지방량, 체중, 체지방률이 저렇게 감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녹차를 잡으시면 체지방이 감소된다는 것을 또 학계 여러 논문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카고 대학의 암연구소에서 2001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요. 자, 녹차가 호르몬 조절과 비만 예방에 좋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녹차의 주 성분인 EGCG를 실험지에 주사를 했더만은 그 지의 혈당이라든지 혈중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에스트라디올 같은 다른 성장촉진 호르몬의 혈중 농도를 줄여주고 식욕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비만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조절해주는 능력이 있더라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뚱뚱한 쥐가 골쭉하게 되더라 이렇게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숫비만지하고 암비만지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 지금 밑에 화살표로 가지고 EGCG를 이렇게 다다다 투여해봤더만은 위에는 하얀 거는 어떻습니까? 투여하지 않은 지분이고 밑에는 투여한 지분인데요. 비만이 어찌 되겠습니까? 쫙 줄었습니다. 그런데요, 효과는 암지만비보다는 훨씬 숫비만지가 효과가 있더라. 여자들은 피하 지방이 많아서 여자 지도 그런 모양이죠, 그죠? 그렇더라고 이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암과 함영성성과 자외선 보호 능력이 있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녹차 화장품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녹차가 자외선을 차단시켜주고 자외선에 대해서 이렇게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 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인도 사람인데요. 하셈 무타라는 사람과 니할 아마드라는 사람이 2001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외선에 이렇게 노출돼가지고 염증이 있는 이런 피부에다가 녹차 우린 것을 거저로 적셔서 이렇게 도포를 했더니 훨씬 빨리 낫더라.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서울대 의대 피부과학교실의 정진호 박사께서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및 노화 억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차 스킨, 특히 녹차에 관한 화장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녹차 향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래된 녹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려서 모욕을 한다든가 세수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피부 미인이라고 하는 고현정은 녹차물을 가지고 아침 저녁 세수를 30분 꼼꼼히 한답니다. 피부 굉장히 좋죠, 그죠? 그래서 집에 있는 녹차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암이 어찌 되냐? 암이 1단계, 2단계, 3단계 저렇게 이렇게 세포를 파괴시키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탄생선이나 탄육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암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탄생선이라든지 탄육류에 있는 이러한 암 유발 물질을 차 속에 들은 카테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억제된다는 논문이 1983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녹차 추출물 및 EGCG가 투여된 진화 계획에서 아까 피부암은 했습니다. 그죠? 정식과 크기를 억제시킨다고 무타 박사는 계속 피부에 관한 연구를 이것 말고도 지금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통계를 낼 때 이렇게 했답니다. 녹차의 암 해병 효과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신체 기관은 위궤양에 있는 사람이 녹차를 먹으면 빨리 낫는다. 이렇게 논문된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장, 간, 폐 등이고 하루 10잔 이상 녹차를 마시면 폐암이라든지 간암에 걸릴 확률은 64%,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52%, 위암에 걸릴 확률이 20% 감소시킨다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다도협회의 도반인데요. 83살 자수는 분이 이렇게 타계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문상을 갔더니 그 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늘 혈액 검사를 하며 어떻게 노인이 이렇게 피가 맑으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차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늘 조그마한 집에 차실을 만들어 놓고 늘 차를 즐기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내가 차를 먹어가지고 이래 피가 맑은갑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녹차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한인이 혈중 카페인이 높을 경우에 선택적으로 카페인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이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커피에도 카페인이 들었고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커피에 있는 카페인도 사실은 적당량 먹으면 굉장히 우리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머리를 맑게 하고 좋거든요. 카페인이 과량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적당량 섭취했을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커피의 카페인은 먹는 쪽쪽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근데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조금 요소가 다르지만 비타민도 C도 들었고 나중에 대안인 같은 것이 들어가지고 아까 선택적 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안인이 들어가지고 작용을 하고 반쯤만 몸에 머물고 반은 밖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이때 축적이 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대안인이 내 팔을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긴장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알파파를 생성하기 때문에 차 명상을 할 때 차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정신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 논문이 발표되었는데요. 미국의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살고 부모가 직장을 다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증이 많은데요.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월경 전후에 도벽이라든지 신경불안증 같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아이들에게 불러가지고 그 시기쯤에 차를 먹이면서 다스렸더니 훨씬 그것이 완화되었다 하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차는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잡수고 난 다음에 티백도 괜찮습니다. 말려가지고 신장에 넣어놓거나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옷장 속에 넣어두면 냄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습기를 빨아들이는 물 먹는 하마처럼 습기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 속에 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먹고 남은 녹차를 가지고 가글을 하시면 가글제를 사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녹차와 커피가 비타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비타민에서 우리가 에이스라고 하면 ACE를 비타민의 에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입니다. 그죠? 비타민 E, 비타민 C, 커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녹차에 많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차가 나쁘다는 것은 커피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지사 한 잔을 먹었을 때 좋은 것을 먹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비타민 C랑 비타민 B1이라든지 베타카로틴,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E가 좋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 카페인 함량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될까? 하루 400ml 정도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1일. 그러면 400ml 카페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아무것도 안 먹고 카페인을 아무것도 안 먹고 아메리카노 넉 잔을 먹었을 때 카페인 함량이 넉 잔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카페인 다른 것에 들은 것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저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커피 믹스는 5.1
8자, 5.8자. 그 다음에 아까 티백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먹어도 카페인 함량이 적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피부암에도 좋고 노화에도 좋고 온갖 것에 좋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병에 걸리면은 약을 잡수셔야 됩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 잡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조식품인 건강음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먹을 때 물은 2리터를 못 먹는데 차는 2리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차를 그냥 건강음료적인 그런 관점으로 샀어야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차가 단순한 마실 것을 떠나서 우리의 문화와 접촉하여서 과거의 문화를 이 차를 통하여서 전통 문화를 인식하고 그 전통 문화를 올바로 인식하여서 오늘 이 시점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요즘은 그 녹차도 좋지만 그 꽃차에 대해서 한참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꽃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주세요. 꽃차는 보통 우리가 가향차라고 얘기합니다. 차에 다른 것을 더해서 합할 때 가향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동양에서보다는 서양에서 화차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음식 문화적으로 서양은 고기를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화차가 서양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패스트푸드라든지 음식 문화가 바뀌어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차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녹차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차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만 못하고 사랑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차를 그저 즐겨야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입에 맞는 것을 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차를 먹어서 저 사람이 어떻고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양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것은 취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그런데 시중에 보이차, 엉터리 보이차가 많이 범람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보이차를 감별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안 쏟고 살 수 있는 뭐 대략의 기준을 설명을 해주면 우리 청중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원장님이 정말 좋으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보이차가 지금 굉장히 난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이차는 오래될수록 좋다, 저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로 만드는 보이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쉽게 알려고 하면 한 5g 정도를 10g 정도를 진하게 5분 정도 부원장님 10g의 보이차를 5분 정도 한 컵에다 넣고 우리면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려납니다. 그래서 진하게 잡수셔도 그 무가운 것이 넘어가면 괜찮은 차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150ml 물을 붓고 10g의 차를 5분간 10g 차 5분간 넣으면은요, 못 먹는 차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목에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 해도 목으로 잘 넘어가면 쓴맛이 나지만은 뒷맛에 단맛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은 괜찮은 차입니다. 그 초창기에 잘못 알려져서 보이차가 진냄새나 흙냄새가 많이 나야 좋다 그랬는데 그건 전혀 아니죠? 절대로 안 됩니다.
보이차가 집 냄새가 나거나 짜장면 냄새가 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갖다 내 버려야 되는 차입니다. 잡수시면 큰일 나는 차입니다. 예. 네. 티백 형태의 녹차랑 그냥 불러서 직접 그 가루를 빻아서 가루로 다 먹는 그런 녹차랑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루까지 다 먹는 그런 녹차하고 그걸 비교했을 때 그 영양상 차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게 영양 차이도 있고 맛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루차라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루차 이렇게만 하면 음식을 할 때 넣는 차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제비를 할 때 이렇게 섞어가지고 색깔을 낸다든가 떡을 할 때 섞어서 색깔을 낸다든가 다식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차, 가루말 똑같은데도 가루말차를 쓰면은 격구를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백을 우려 먹는 거하고는 아까 보셨죠? 티백은 카페인이 엄청나게 20몇 잔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용량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는 티백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전을 가지고도 티백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고급 티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때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언제 딴 차에 어떤 유의 등급의 차인지를 여러분 보시면 티백이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를 사실 때 이거는 수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 그러면 수제를 강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래를 못하는 사람은 세탁기보다 빨래를 못합니다. 손으로 해도. 차를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은 수제로 했을 때 그것이 비쌉니다. 아무나 수제를 한다고 해서 수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세탁기보다는 세탁기가 빨래를 잘 빨거든요. 그러니 기계로 만든 것이 절대로 다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드리고 싶습니다.